좋아요, 구독! 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 한 달가 11% 상승, 숨고르기 장세 전망.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우선 지난주 금요일장 기준으로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12월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를 할까요? 그렇죠. 한 달 새 코스피가 11%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연말에 뭐 산타랠리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조금 숨고르기 장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중요한 것은 뭐 내년에 4월쯤이 됐든 5월쯤이 됐든 금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또 희망 섞인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을지를 판단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순환매가 또 이어질 수도 있다. 좀 숨고르기 장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가 한 5주간 이렇게 코스피도 상승을 하고 코스닥도 상승을 했어요. 그런 흐름들을 본다 그러면 꾸준히 지금 올라가는 이런 추세에서 우리가 증시가 올라갔던 배경들을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던 이유는 미국의 채권과 금리일 것이다. 채권은 당장에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채권 금리가 하향 좀 안정세를 보였고요. 실제로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기대 심리는 어떤 거냐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있지만 내년에는 미국 대선도 있고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미국 경제가 반드시 좋아야 돼요. 네. 누구한테? 미국과 미국 국민들에게도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안 그러면 재선 안 됩니다. 불발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내년 경제는 반드시 좋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경제를 봤을 때 당분간 뭐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일단 6일에는 자 앞으로 이제 발표가 될 그런 지표들입니다. 미국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 공개하는 11월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이 이제 발표될 것이고요. 8일에는 11월 미국 이제 실업률이 발표가 될 텐데 대체적으로 이제 고용 지표와 관련된 그런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실제 고용에 지금 굉장히 눈여겨 보고 있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정부에서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에요. 근데 옐런 재무장관이 어디 출신입니까? 연준 의장 출신이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과 긴밀히 관련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자, 또 오는 11일에는 7일에는 중국 수출입 동향 지표도 이제 발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항상 투자를 할 때 이건 우리가 주식 분야라든지 채권 분야라든지 뭐 선물이 됐든 오랫동안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노래라는 것은 주식 시장의 공식이죠. 자,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가 이 코스피와 코스닥도 움직이는데 어디가 많이 꿈틀꿈틀거렸냐? 업종별로 보면 역시 조선이나 반도체 쪽이더라. 뭐 철강도 있겠지만요. 그다음에 스타일별 주가 등장률을 보면은 성장 쪽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장주 쪽과 대형주, 그다음에 가치주 쪽이 더 꿈틀꿈틀꿈틀꾸덩 요동을 치더라. 이게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네, 화면을 살펴보니까 꿈틀꿈틀댔던 그 섹터들 가운데 내년이 조금 더 좋을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었던 섹터 역시 위주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좀 의아한 거는 12월 연말로 갈수록 더욱 좋아질 것이다 했었던 배당주는 조금 부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럼 투자 포인트는 어디서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배당주는 오늘 설명을 안 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들어봤음직한 실적 딜 기업들은 결국 최근에 우리가 주가 하면은 전문가들의 이야기 또 일반인들의 이야기 빅데이터 상으로도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HBM, 고대역폭 또 메모리죠. 그죠? 강대역폭 메모리 그리고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그다음에 신경망 처리 장치 뭡니까? 뉴럴 NPU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된 종목 쪽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 테마가 부상을 한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AI 반도체 쪽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이따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온 디바이스 AI가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고도 챗 GPT 같은 신경망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반도체죠. 그래서 NPU 칩 매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 이제 갤럭시 신 모델입니다. 24에는 자체 생성형 AI 가우스가 이제 탑재돼서 출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쪽에서 화면에도 지금 보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말씀. 그다음에 로봇입니다. 이건 뭐 투산 로보틱스 우리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나가도 너무 잘 나가죠.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중국 이야기하면서 제가 자율주행 이야기 드렸어요. 미중 충돌 관점에서 중국이 앞으로 필요한 기술이 자율주행인데 이 기술에 관련된 부분을 자율주행 반도체 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미중 충돌을 하고 있더라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자율주행 관련주다라는 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입니다. 요즘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가 크게 나빠지면 안 되겠다. 그럼 판호나 이런 부분 허가를 준다는 거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통해서 또 소개해드렸던 뭐 위메이드도 있고요. 또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크래프톤에 특히 이제 주목을 해보시고 상장될 때는 뭐 왜 이렇게 주가가 비싸 이런 말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또 크래프톤이라는 거. 그다음에 엔터주인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지난번 청룡 영화상 보고 놀라셨을 거예요. 누구한테? 박진영 씨. 그렇죠. 네. 저하고 헤어스타일 좀 비슷한가요? 소장님께서 훨씬 멋있으십니다. 저하고 동갑이고 같은 대학 친구예요. 네. 그래서 이 JYP가 여러분들 상당히 주목을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저돌성과 가감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표를 잠깐 보시죠. 물론 이건 11월 14일 기준인데 제가 JYP를 엔터주로 말씀드렸던 것이 물론 금융주는 제외된 겁니다. 보시면은 네 번째에 JYP가 올라가 있어요. 그 말씀 뭐냐면 우리가 뭐 SM도 있고 하이브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만 지금 하이브만 해도 지금 멤버들의 BTS의 또 군입대 부담이 있죠. 근데 스테이키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담을 좀 해지해가면서 이 수익 사업을 또 이 지적재산까지 연결해가는 것이 JYP다. 그 헤어스타일을 꼭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시간 관계에서 바로 넘어가면은 그다음 또 짧게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스마트 건강검진 시스템이에요. 지난주에 비대면 관련한 그러니까요.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EMR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간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일렉트릭 메디컬 레코드 이 분야가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왜 건강 챙겨야 되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유비케어라고 하는 종목이 주가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들. 또 이런 이제 이 EMR 일렉트릭 메디컬 레코드라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당장은 우리가 병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 의원들입니다. 국내에서 지금 시스템이 설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전국에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의대 정원도 더 늘린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의 이 인구 구조를 본다면 더 조명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유비케어가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EMR 국내 요양기관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유비케어가 지난해 GC 녹십자 헬스케어에 인수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는 생각보다 조 단위대의 이 시장은 아닙니다. 수천억 단위의 시장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서 하지만 이쪽에 앞으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더 큰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줄여서 설명드리면 EMR 시장 규모는 의원 한국당 연간 이제 100만 원 이내로 잡으면은 대략 2천억, 3천억인데 100만 원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장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이제 4천억에서 한 5천억대 시장이 될 수 있다. 또 실제 이제 이게
세계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하면 훨씬 더 규모가 커질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유비케어를 소개해드렸던 이유는 왜 우리가 지금 잘 들어보지 않았던 이 기업들이 조명을 받고 있다는 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EMR 의원급 EMR 시장 점유율 1위가 오늘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유비케어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익숙한 이름의 비트 컴퓨터가 2위입니다. 그다음에 포인트닉스, 그다음에 이지 헬스케어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앞서서 하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HBM,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율주행, 지금 게임, 엔터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포인트가 바로 내년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고성장 섹터들, 그중에서도 좀 실적이 밑받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우리 소장님의 최선호주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소개해드릴 내용이 많은데 시간상 네. 두 종목입니다. 하나는 칩스 앤 미디어. 네. 좋은 예, 종목이죠. 칩스 앤 PC 아닙니다. 아침부터 시작하시는데 칩스 앤 감사합니다. 미디어인데 GPU에 여전히 우리는 GPU 시대에서도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픽 그죠. 근데 이보다도 10배 처리 속도가 빠른 게 이른바 신경망 처리 장치인 프로세싱 유니트인 NPU예요. NPU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간판 기업이 어떤 곳이냐? 바로 이 칩스 앤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 최적화된 AI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칩스 앤 미디어가 개발을 완료한 영상 특화 NPU가 이 저화질 영상을 고화질 영상으로 업스케일링 해주는 그런 슈퍼 레졸루션 해결을 해준다는 거죠. 영상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타사가 개발한 NPU보다 성능은 좋은데 사이즈는 작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가성비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챗GPT 시대에 문자 중심으로 글로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지만 이제는 동영상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접하는 것이 이제는 글자가 아니라 바로 영상이다. 뭐 유튜브가 됐든 우리 서울경제 TV가 됐든요.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데 더 주목을 해보신다면 이 칩스 앤 미디어에 더 주목하게 되는데 차트를 바라보시죠. 자, 물론 2016년이긴 합니다만 한참 동안을 헤매던 이 기업이 NPU라는 것을 개발해내고 상대적인 기술적 우위에 서면서 지금 최고 가격인 저 가격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이 2차 전지 나왔을 때 더 올라가?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처음에 상장됐을 때가 얼마? 45,000원이었어요.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거고 그만큼 칩스 앤 미디어라는 이 NPU에 앞서 나가고 있는 주자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종목은 여러분들이 많이 안 들어봤을 텐데 KC텍입니다. KC텍. 네, KC텍이니까 혹시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 KC텍인데 이 지금 HBM 고대역폭, 광대역폭 메모리와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KC엔텍의 이 주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성능 HBM 반도체 수요는 이제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금 피로감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일의 CMP 장비 개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5년까지 그 이후로 계속해서 HBM은 성장을 할 거예요. 고대역폭, 강대역폭 메모리 쪽은. 근데 왜 제가 여기에 주목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고대역폭 이 메모리의 구조 자체가 여러 개의 이 웨이퍼를 겹쳐 놓은 것이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야 이제 더 용량이 커지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잘 다듬어야 돼요. 그래야 쌓고 하는 그 접촉면이 정말 제대로 구리와 구리가 닿아서 기능적인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것을 연마해 주는 기능이 CMP라고 말씀드렸죠. C가 화학적, 케미컬, M, 미케니컬. 그 연마 기능에 있어서 넘버 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C엔텍에 주목을 하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에 한 가지 또 하나 보증을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로부터 207억 원의 지분 투자를 받았어요. 삼성이 그냥 200원이 넘는 돈을 투자할 까닭이 없죠. 이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는 그만큼
보정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주가도 가만히 보시면 제가 꿈틀꿈틀거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 최고 가격을 한 3만 원대 형성했지만 지금 2만 원대라면 앞으로 이 종목은 더 가면같이 더 쭉 푹 꺼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기업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